시청자 여러분, 로보티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17일 11시 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로보티즈 지금 반등하고 있고 시장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징주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어저께 SKAI 잡주거든요. 사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2,000원짜리 시가총액도 769억짜리인데 저희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보티즈를 가져갈 명분의 지속성에 기폭제가 될 만한 거는 AI 관련된 내용이 정책적으로 나오면서 피지컬 AI랑 엮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로보티즈에 안 엮이고 일단은 여기 잡주로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 거죠.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재료가 나온다는 거는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잡주고 특징주 자체는 나쁘지 않게 썼는데 사실상 엔비디아 피지컬 AI랑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애는 얘였잖아요. 그리고 이런 잡주들의 세력하고는 이 앞에 몇천억 거래대금을 꾸준히 터뜨릴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인 로보티즈 세력하고는 클래스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을 다른 데에서 아쉽게도 일단 선빵은 좀 얘가 먼저 쳤지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요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초록색 라인 살짝 보이실 텐데 요게 일봉 60선입니다. 이게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봉 60선이 옛날에 한 7, 8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술적 분석 보조 지표로 유명했던 놈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게 세력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게 참 웃긴 게 유행이라는 게 패션도 그렇고 다 순환을 하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이 종목을 제외하고도 60선 관련돼서 움직이면서 같이 가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대세는 이제 일봉 20선 같긴 한데 지금 노란색 선이죠. 요 노란색 선 같은 경우도 지금 꺾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어떤 매물대를 기준해가지고 32,300원 라인대를 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는 놈이기 때문에 나름 거래대금도 크고요. 세력도 조박손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만들려면 적어도 말씀드렸던 요런 뉴스 하나 정도는 달아줘야죠. 재료를 달아주는 거 그건 뉴스의 형태로 발린다고 했었고 저희는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켜줘야 될 때를 지켜주고 있고요. 이걸로 엮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바닥 따지기 이전에 과거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지면 당연히 재료만 나오면 간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관세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임기가 초반이라는 게 참 미쳐버리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H20 중국 관련된 중국을 위한 GPU 좀 저사양 GPU인데 요것도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려면은 허가를 받아라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대중국 때려 부시기 이런 느낌인데 중국에서도 지금 미국에 강경 대책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수입했던 대두를 이제 다른 타국에서 갖고 오겠다. 우리도 이제 알아서 살겠다. 너네만 이제 믿고 이제 우리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관세 전쟁이 나름 심화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시장도 지쳐요. 그러니까 미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관세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돼 가지고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트럼프가 보여줬던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장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때리기가 어차피 목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얘네 둘이 관계가 좀 더 심각해진다고 하더라도 진짜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 아니면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어저께 파월 의장이 또 이제 이 할아버지가 또 FOMC 의장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우려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좀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지수가 좀 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은 또 팔고는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환율적인 부분도 좀 방어를 좀 했고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경제가 저희가 최근에 지수 떡락을 했었던 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는 너무 마음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끌고 가다가 자리를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한다 그러면 끌고는 가되 대신에 매물대라든지
이슈에 대한 명분의 지속성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력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유의 깊게 체크를 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구독자님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지금 보면은 로보티즈를 제외하고도 TXR 로보틱스까지 지금 로봇이 2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 뭐 큰 섹터로 보면 당연히 로봇이니까 같긴 같은데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그리고 물류 로봇으로 인한 새로운 재료의 형태가 좀 기대되는 신규 상장이니까 그런 내용이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봇 대장급 종목에 편승을 했었던 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재료가 AI랑 로봇이랑 합쳐져 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탕이라기보다는 재탕 속에서도 새롭게 진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 그런 재료를 노려보는 거죠. 어차피 정책적으로 AI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저희는 이미 인지를 했고 얘랑 로봇이랑 합쳤을 때 지금 이미 재료가 나와 있던 애는 얘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TXR 로보틱스랑은 좀 분류되는 느낌이라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같은 로봇이지만 두 개를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로보티즈 계속 잘 가지고 가면서 매물대 다음 매물대까지 긋는 선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적어도 10%짜리 거래대금 노란색 이거 신호 한 번은 나와줘야겠죠. 지금 거래량이 마르면서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집량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더 세력분들이 힘내기를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 전송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